안녕하세요. 음악심리상담사 과정을 맡게 된 음악치료사 임재영입니다. 여러 수강생들과 함께 한 학기를 음악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다 제가 갈 수는 없고 이제 여러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곳에서 나누는 수업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 학기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음악 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음악과 치료가 만났다는 것부터가 조금 말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예술적인 분야고 치료는 좀 과학적인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 치료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음악 교육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 교육은 일단 어떤 인지적인 거, 음악 교육과 음악 치료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이제 목적성이죠. 물론 음악 교육도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이제 그 만든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서 표현도 하고 거기에 내 감성을 넣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음악 치료는 음악과 치료가 만났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음악 치료는 정말 말 그대로 음악 치료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원, 유지, 향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음악 치료는 꼭 치료라고 해서 아프거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만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뭐 어르신도 받을 수 있고 아동도 받을 수 있고 장애 아동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고 주부들도 받을 수 있고 요새 뭐 우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우울증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울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좋고 또 중독이라던가 하여튼 뭐 알코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음악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강한 분들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차원에서라던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음악 치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음악 치료는 잘 훈련된 음악 치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악 치료의 목적을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원이라고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마비가 됐다거나 또 뭐 뇌졸중 이런 걸로 편마비가 됐다거나 또 하여튼 마이너스인 상태를 플러스인 상태로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시켜주는 거. 물론 신체 건강도 복원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분일수록 더 우울감에 빠지게 쉽고 그래서 정신적인 면도 복원시켜주는 게 목적을 가집니다. 또 두 번째로 유지라고 보는데 유지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마이너스로 말 그대로 유지. 가장 좋은 예가 치매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세월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혈관성 치매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알츠하이머라던가 파킨슨 이런 걸로 해서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뇌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기 어려운데 파괴되지 않는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유지로 간다는데 목적을 잡습니다.
그러면 향상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인 경우인데 더 플러스인 상태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우울이 있다거나 또 자신감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플러스인 상태에서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음악치료 세션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치료적 환경, 즉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 외적인 목표, 예를 들자면 편바비가 있어서 숟갈을 이렇게 밥을 숟갈질을 못하던 어르신이 핸드벨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대근육이 점점 음악적인 자극을 받아서 숟갈질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음악 외적인 데까지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또 음악 치료를 합니다. 여기 제가 예로 써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북을 친다. 보통 사람들이 북을 친다는 거는 그냥 뭐 즐거운 마음에서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치료적인 환경에서는 북치기를 한다는데도 목적을 가집니다.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같은 박으로 북을 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그리고 북을 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짧은 박으로 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긴 박으로도 칠 수 있고 해서 감정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운동 근육의 대근육의 향상을 위해서 북을 칠 수도 있는데 목적을 가집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한다. 피아노 연주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손가락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소근육, 또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바라보면서 향상을 위해서 또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기라는 또 우리 음악 치료에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한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호흡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발성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노래를 하다 보면은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는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자기 표현력에 또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음악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분야고 치료는 객관적인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만났는데 음악은 이제 창의성을 필요로 하죠. 창의성을. 그런데 치료는 이제 어떤 객관적인 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음악의 강력한 힘이 이제 작용을 해서 치료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관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술성, 또 신미성, 개인성, 창의성, 즉흥 연주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치료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이제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치료에 이제 그 툴에 들어왔을 때 일단은 진단 평가를 합니다. 이제 사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의료적인 진단이 아니고 음악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만큼 이 내담자가 얼만큼 활동을 할 수 있고 얼마만한 기능을 갖고 있나를 진단해 보는 영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음정을 낼 수 있나,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나, 또 어느 정도 대근육을 가질 수 있나, 올릴 수 있나, 어느 정도 또 소근육에 힘이 있나, 이런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청각 부분도 그렇습니다. 청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진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내담자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나면은 이제 치료 계획을 짭니다. 치료 계획을 짜는데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굉장히 산만한 자폐 아동을 데리고 와서 이제 처음에 치료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저 아동이 무엇이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하고 이제 치료사가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만이라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 친구들은 자폐의 특징 자체가
한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상동 행동도 힘들고 또 ADHD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치료사는 예를 들어서 한 10회기 음악 활동을 통해서 치료 목표가 치료 계획이 5분간 이 아동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치료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목표로 그 계획을 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음악적인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느덧 악기를 만지려고 악기를 연주하려고 또 5분간 앉아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그걸 잘 실행해냈는지를 확인해 보는 데서 한 세션이 끝나고 목표 달성을 하는데 자, 끝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잡아서 다시 실시랑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악기가 북이었는데 북으로는 5분간 앉아있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악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기를 한다거나 해서 다른 계획을 짜서 실시를 해서 다시 적용을 해서 또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 치료는 잘 훈련된 음악 치료사가 정신과 내담자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을 시키는데 목표를 잡고 진단, 치료 계획, 실시, 확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환경에서 음악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분열이라고 했던 걸 조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현증이 있는 친구들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을 이제 정상적인 계절 감각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목표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결핍된 기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에 못 앉아 있다거나 시선을 못 맞춘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핍된 그런 기능을 이제 적응 행동으로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가지고 음악 치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는 어떤 이제 양적인 변화도 관찰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동안 자리에 못 앉았던 친구가 5분간 이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앉게 됐다는 그런 양적인 관찰도 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또 행동의 변화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질적인 변화, 이제 내면적인 이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참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음악 치료는 분명히 내면적인 발전을 가지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친구가 음악 치료 세션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한 곡을 연주해 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한 기쁜 경험을 갖는다거나 또 우울감에 빠졌던 분이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서 우울감에서 자기 상처를 재경험하고 안전한 음악적인 환경 안에서 재경험을 하고 우울감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거나 예,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음악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생리적 반응을 가져다 줍니다. 예, 혈압, 맥박의 속도, 호흡, 피부 반응, 뇌파, 그리고 근육 반응. 미국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는 이 음악 치료가 다 정기적으로 들어가 있고 음악 치료사들이 다 상주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운동량이 많지 않고 특히 이제 혈압, 심박계 이런 질환도 많으시고 어르신들은 그 변화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항상 몸이 있게 익숙하게끔 놀이를 통해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자기가 느껴도 보고 안전한 가운데서 그런 변화를 갖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에 대해서 몸이 알고 있고 몸이 익히게끔 생리적 반응을 그걸 음악 치료를 통해서 하고 근육 반응도 달라집니다.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발표된 얘기인데요. 근육 반응도 저희가 적절한 음악을 가졌을 때 하고 물론 이제 물리 치료를 해서 근육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못 걷던 분이 음악을 통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걸음을 옮겨갈 때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훨씬 효과를 낸다는 것을 많이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심리적 반응.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심리적 반응.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 음악과 관련된 이제 과거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선호도와 음악 교육 정도 등의 음악을 들을 때 정서적 반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언어 장애가 있고 말씀을 잘 못하신 어르신들도 과거의 노래가 나오면 한 줄도 안 틀리고 저보다도 잘 부르시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살아왔던 이제 자기의 마을, 집, 또 문화적 배경 같은 거를 끌어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도라는 건 이제 좋아하는 음악계. 예,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대중음악을 좋아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동요를 좋아하시고 또 뭐 일반인들 중에도 뭐 유행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선호도가 틀려서 그런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 심리적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교육의 정도도 그걸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 시스템이었었는데요. 남자 어르신인데 휠체어를 타고 제 그 세션에 한 3번, 4번 그룹으로 오는데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다가 그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관련된 노래를 봄이 오면 사내들에 불렀더니 갑자기 어르신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봄이 오면 하면서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대학 교육도 받고 과거에 아주 리더로서 고위직에 계시면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사회적인 반응을 합니다. 음악은 정말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 수단입니다. 음악은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별히 언어 사용 능력이 제한된 환자라도 치료사와 함께 연주하면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죠. 뇌성마비 1급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쓸 수 있는 기능이 호흡하고 그 여자친구였는데 저기 선배 치료사님이 사례를 얘기해 준 겁니다. 아예 그냥 외마디 소리만 발성만 냈던 친구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던 친구고 앉아있을 때 밥을 먹을 때는 특수 휠체어에 이렇게 해서 특수한 장치를 하고 밥을 그것도 웃을 때나 입을 벌릴 때만 넣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증 장애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외마디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 음정에서 안녕이라는 단어를 음악적인 지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안녕이란 말 한마디로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왜냐? 그냥 방치만 되어 있던 친구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봉사자들이 지나갈 때 안녕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를 한번 봐주더라 이거야. 그리고 누구누구야 날 보고 안녕이라고 그랬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그 친구한테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됐다는 것을 현장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힘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음악회에서 만약에 이제 완전 맞춤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조금 불완전 맞춤으로 음악회가 끝났다 그러면 뭔가 좀 깨운치 않고
뭔가가 이게 뭐 마무리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찝찝한 마음을 많이 갖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적 요소가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특정한 경험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이제 그 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화성적 구도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악의 여러 요소들이 그런 것을 끌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이 정말, 아침에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음악이 없다면,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배경음악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음악이 없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풍경을 보는데 기왕이면 음악이 더 들어오면 훨씬 그 풍경이 저희들한테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저희들한테 훨씬 더 정말 그 시각적인 반응이 더 향상된다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그곳에도 음악이 없다면은 과연 그렇게 굉장히 액팅하고 또 효과가 굉장히 없고 효과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그 감독이나 배우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여러 영향이 많지만 이렇게 생리적 반응과 또 심리적 반응. 자, 생리적 반응은 이제 육체적인 겁니다. 심리적 반응.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반응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음악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이 좁지만 않다는 거. 예,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넓고 광범위하고 정말 그런 말 있죠. 신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는 음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 달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음악은 질서가 있습니다. 박자가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질서가 있고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시도 줍니다. 그래서 음악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 인체에게 이런 반응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음악적인 요소 화음도 있고 리듬도 있고 뭐 음률도 있고 뭐 박자도 있고 세기도 있고 이런 여러 요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음악 치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10가지로 메리엄이라는 분이 1964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이 사회적 기능, 아까도 이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감정 표현을 참 중요하게 하는 게 가사죠.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가사를 통해서 이 가사가 슬픈 가사일 수도 있고 기쁜 가사일 수도 있고 또 뭐 우울한 가사일 수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가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 표현을 가사로 우리가 감정 표현을 가사라는 게 가장 좀 딱 떠오르는 게 세레나데 같은 거 그죠? 사랑의 노래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 때 고백을 할 때 감정 표현 때 가사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 이제 미적인 즐거움. 정말 음악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아름답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락의 방법. 오락에서 노래가 빠질 수 없고 음악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상호교류, 의사소통, 감정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상징적 표현. 뭐가 있겠어요? 애국가가 딱 올렸어요. 그러면 애국가는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죠. 그리고 뭐 학교 교가도 있을 수 있겠고, 군가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이 사회적 기능 중에는 또 신체적인 반응을 합니다. 신나는 음악 들으면 뭔가 조금 벌써 몸이 움직여지고 머리가 움직여지고 발이라도 한 번씩 까딱까딱하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음악이 저절로 우리의 신체를 반응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사회적 규범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요 중에 학교종이라는 노래. 학교 안에서 동요라는 거. 예,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범을 제시해 주죠. 그 다음에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의 확인.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또 찬불가를 부른다거나 예, 또 사회기관의 어떤 단체 노래를 부르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와 연속성의 기여.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캐롤, 또 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문화와 연속성에 이제 기여하는 음악의 부분입니다. 10번째로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죠. 제일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거 사회 통합, 응원가 같은 거. 우리가 월드컵 때도 그렇고 또 실내화 같은 것도 그렇고 교회 성가 때도 단체가 모여서 통합. 그리고 뭐 어떤 합창단 같은 데도 이제 그런 활동도 거기에서 음악 활동하는 것도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강의 음악 치료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또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또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